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펀치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직 상원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한 20여 명 지금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또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를 아십니까? 이 행사를 매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한국계 최초의 3선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던 김창준 전 의원의 부인입니다. 안진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필로 봤을 때 나이를 봤는데 그 나이로 절대 안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나이를 여기서 공개 안 하는 게 공개하시면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랄걸요? 그래요? 그럼 공개해 주세요. 제 프로필상 나이가 66세로 제가 보고 왔다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앞만 많이 올려도 앞에는 최소한 5자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그 유명한 58년 개띠라서 네. 또 하나 이게 또 제가 프로필을 보면서부터 궁금했는데 미국은 원래 이렇게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한국명은 안진영 씨고 원래 제니퍼 아니었을 텐데 네. 김창준 의원이랑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미국에선 제니퍼 김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리걸 네임은 제니퍼 킴. 그다음에 한국 이름은 안진영. 그다음에 제가 김 의원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제니퍼 안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제니퍼 안이 좀 복잡하네요. 한데 근데 안진영이란 이름은 이제 근래 와서 좀 쓰기 시작한 거고 제가 이제 1975년도에 가족하고 같이 이민을 갔거든요. 1975년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제가 17살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제니퍼 안으로 이제 불리다가 저희가 이제 사실 형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딸이 9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10형제다 보니까 미국에 갔을 적에 영어 이름을 하나씩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름을 다 이제 제일 큰 언니만 진, 우리가 진짜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진으로 놔두고 큰 딸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둘째는 캐롤, 셋째는 스테파니, 넷째는 제니퍼. 그래갖고 그 좀 미국에서 그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나씩 갖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제니퍼가 된 거죠. 1, 2년에 한 번씩 애 태어나면 몰라도 그 한꺼번에 10남매 이름이 다 바뀌면 부모님도 좀 헷갈리셨겠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들 만나면은 이름을 안 부르고 너가 몇째냐. 그래서 제가 뭐 넷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이름을 안 불러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17살 때 가셨으면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데 한인 방송이긴 해도 뭐 방송일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제가 이제 하와이에 살면서 하와이에 그 이제 그때 최초로 뭐 이렇게 TV 방송이 생겨서 84년부터 제가 일했는데 그때 뭐 2시간짜리 하루에 2시간 뭐 이렇게 케이블 방송으로 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출연해서 제가 그때 뭐 앵커도 하고 쿠킹쇼 같은 것도 맡아서 사회도 보고 좀 그랬죠. 그때는 이제 뭐 영어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할 때니까 그렇겠죠. 제가 그때 조금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딱 카메라 앞에 서시는 포스가 일단 카메라를 두려워함이 없고 카메라 앞에서 무척 자연스러운 모습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많이 좀 해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좀 활동을 좀 방송국이 그때 제가 1인 다역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그 당시만 해도 또 한인 방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 크지도 않고 하와이에 교포가 그때 뭐 한 3만 명? 그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인터내셔널 마켓, 우리 그 하와이 와이키키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제가 그래서 광고에 또 뭐 이렇게 모델로도 출연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몸에 익힌 근데 것 저도 같아요. 예. 해봤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작은 조직에서 시작하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좋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게 빨딱 서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많이 배우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주로 성공해서 이름을 알리시기로는 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더 이렇게 널리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많이 알리셨고 그 광고회사 하신 거죠? 예. 제가 89년도에 회사를 시작했어요. 회사를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그때도 89년도에 이제 워싱턴에 교포들이 이렇게 많이 워싱턴은 별로 없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워싱턴으로 하와이에 살다가 워싱턴으로 가게 된 계기는 저희 그 돌아가신 가수 조용필 씨 그 부인이 저희 큰언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워낙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크게 하고 있을 때라서 제가 이제 언니 밑에서 일을 했어요. 배우셨구나. 그때 일을 많이 배웠고 제가 워낙 또 배경이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 일을 이제 하면서 많이 배우고 로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하다가 언니가 저보고 너는 네가 회사를 차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네가 워낙 광고 쪽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저희 큰언니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뭐 너는 저런 일을 하면 좋겠다. 사람을 이렇게 딱 꿰뚫어 보는 게 있구나. 예, 그래서 언니가 내 생각으로는 네가 이런 광고 쪽에 워낙 탁월하니까 그런 일을 하라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워싱턴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조금 이거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 뭘 하든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마이더스 핸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8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 혼자서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하나 두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광고를 너무 많이 일감이 막 들어와요. 일감 막 들어와갖고 뭐 그냥 워키토키 그때만 해도 뭐 셀폰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워키토키 하나 차고 그냥 뭐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막 다니면서 제가 광고를 많이 수주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머리에 얼굴에 지금 눈에 선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특기가 뭘 한번 딱 한다 그러면은 제가 놓지 않는 습관이 좀 있어서 그 미국 사람들이 하여튼 제니퍼 안한테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상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 좀 나 좀 잘 나간다 그러면은 제니퍼한테 전화 한 통 받아봤어야 된다. 네, 제가 막 그 정도로 한번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기회가 온 게 91년도에 그 AT&T라는 AT&T 광고를 했다고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걸 12년 동안 했는데 그 AT&T에서 그때 처음으로 그 장거리 전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냥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때. 전화하기가 너무 힘들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AT&T하고 MCI 그때 두 개가 있었는데 저가 이제 AT&T에서 저를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컨설턴트로 그 사람네들이 이제 아시안 마켓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코리안 마켓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돈을 받고 제가 그때 그거를 하면서 광고까지 같이 수주를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좀 유명세를 그때 크게 한번 떨치셨죠. 예, 그때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가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제가 뭐 미디어들 많이 이제. 그때 나이가 한 대충 얼마쯤이신가요? 그때가 이제 30대. 33, 34 그때니까 뭐 아주 30대를 아주 화려하게 보내셨고. 화려하게 제가. 그러다가 이제 김창준 의원하고는 그러면 인연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원님은 이제 92년도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93년도부터 이제 국회 1월부터 이제 선서하고 들어오셔서 하고 그랬는데 그 쭉 뭐 그냥 김창준 의원이란 분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큰 행사에 가면은 이제 꼭 이제 제가 또 PR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뵙고 그래서 이제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뭐 홍보라든지 왜냐하면은 지역구 관리를 네. 이제 보좌관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 16명이었거든요. 미국은 보좌관들 참 많죠. 많으니까 분야별로 하는데 네. 한국 마켓까지 하기에는 너무 하니까 제가 워낙 또 PR이라든지 네. 마케팅 쪽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미디어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럼 한국 쪽 사이드 일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일을 하기 시작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네. 제가 90년대 김창준 의원 강연을 제가 학교에서 들었었거든요. 어머. 그것도 아마 우리 안 대표께서 메이드한 거에 저도 모르게 얹혀 갔었던 거겠네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제가 그때가 졸업하던 해니까 아마 96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재선 때니까. 네, 96년도에 제가 그때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예. 뭐 저는 딴 공부를 하고 있던 참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강의 내용이 어땠어요? 그때 강의 내용은 솔직히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되게 재밌었던 게 네. 그 특강이었으니까 수업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강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강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이제 1시간을 넘게 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자기 강의 시간 돼서 중간에 일부가 빠져나가니까 내가 뭔 말을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가냐라고 이게 저는 그때 그 장면만 기억에 남는 게 이게 굉장히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주눅 들거나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나한테 좀 설명을 해다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막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뭐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건 뭐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수업 시간 돼서 나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본인이 되게 당황할 만한데 너무 당당하게 뭐냐고 내가 뭐 이게 왜 이러냐고 막 하길래 그 장면만 기억나요. 전체적인 강의 주제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하여튼 그래 하여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데 김창준 의원을 그러고는 제가 방송으로 딱 한 번 더 뵙고 그러고는 못 뵀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8년 전에 네. 올해가 이제 대선이잖아요. 네.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데뷔하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때 좀 제가 인터뷰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트럼프 하는 동안 뭐 가끔 방송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지금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86세 되시죠? 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김창준 아카데미라는 걸 이제 12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창준 아카데미랑 김창준 한미연구원 2개를 하고 있는데 김창준 아카데미에서 매 학기마다 강연을 하세요. 특강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시고 왜냐하면은 이제 외부 방송에 나가는 거는 조금 좀 하셔서 잘 안. 그럼 요즘에 주로 한국에 계시는 거죠? 네, 주로 한국에 계시고. 주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사무실에 가서 이제 조선일보 제일 먼저 보시고 조선일보 구독자시니까 늘 보시고 오피니언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뭐 CNN 보시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저도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다 잘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 보시고 별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원우들이 저희가 한 1,1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원우라고 하면은 졸업생들이 아카데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이제 뭐 초청하면은 가서 뭐 참석도 하고 가서 축사도 하시고 내일도 또 한 군데 축사하러 가시고 그냥 이제 편하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또 많이 또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쉬시라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이 이제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좀 보니까
이번에 제가 모두의 오늘 사실은 모시게 된 계기였는데 네. 미국의 전직 상원 의원도 있고 하원 의원도 있고 네. 지금 초대를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2019년부터 벌써 여러 해째 예, 지금 하고 계시죠. 6년째예요, 올해가. 코로나 때도 계속 하셨어요? 코로나 때 한 해만 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 아시안 리더십 네. 컨퍼런스를 이제 3년 전부터 같이 네. 패널리스트로 네. 이제 쭉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5월 달 행사만 한 번 하다가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민주당 저희는 늘 민주당 3명, 공화당 3명 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저희 남편이 아무리 이제 공화당 네. 출신이라도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 의장을 맡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아까 정말 요즘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는데 그냥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그래도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미국의 그런 민주화라든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고 또 전직 의원들이 그 전직 국회의원 협회에 전직 의원들이 지금 한 9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전직 의원들이 다 나오면 이제 로비스트들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직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리밋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함부로 뭐 어디 가서 2시간 이상 머물지도 못하게 하고 아하. 굉장히 이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 의원들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파악한 걸 갖고 가서 현직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도 해주고. 해주고 내가 한국을 가봤더니 이런 게 조금 문제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테키리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이런 법안은 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기가 국회에 있을 적에 주로 이 로비스트들이 와갖고 많이 이렇게 와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역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지금 나와서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보람이 있는 게 올해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하면은 거의 50명 네. 의원분들만 50명이고 올 때 꼭 부부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네브라스카에서도 오고 뭐 미네소타에서도 오고 뉴욕에서도 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뭐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분에 제가 다시 이 무슨 전국구 이제 다 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5월 달에 오시는 분들도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3일 네, 참석을 하시고 패널리스트로 그다음에 5일은 이제 저희가 같이 뭐 포항 가서 포스코도 방문하고 경주 시장 오찬도 있고 뭐 경주 구경도 하고 뭐 CJ도 가고 이제 뭐 기업들도 방문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도 한 8일, 네. 6월 달에도 10박 11일. 그러면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 계속 그렇게 한 같이요. 열흘 같이 사니까. 예, 저희 부부가 같이 네.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도 뭐가 우리 이제 지난번에 뭐 IRA 같은 거 좀 네.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면은 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전직 의원들이 뭐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도 써주고 자기네가 또 FMC를 통해서 모여서 우리가 한국에 이런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전국적인 인프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everybody's my friend. 그렇게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Hi Jeff, can you help me this? 그러면 sure, what can I d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가 느낌에 제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으로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그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네.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막 너무 좋고 대부분 사실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 교포들도 그렇죠. 많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좀 이해가 있죠. 많은데 네. 사실 뭐 미네소타 뭐 노스다코다 평생 이런 한국 데는 사람 못 만나죠. 잘 못 만나고 여기 와보고 오 마이 갓 네. 자기네는 그 한국이면은 옛날에 그 전쟁이죠. 전쟁 그냥. 뭐 그런 거 아무리 뉴스로 들어서 뭐 이 사람들이 뭐 케이팝 네. 무슨 BTS 이런 네. 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거 우리가 물론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 그런 다음에 이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이제 저희 남편이 92년도에 네. 국회의원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국회를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Hi Jennifer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Where's Korea? 그 당시에만 해도 네. Where's Korea? Where is Jay from? We know he's from Korea. 근데 코리아가 어디에 있냐? We know North Korea. 막 Where's South? 막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인데 지금은 뭐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뭐 BTS의 탓도 있겠지만 김창준 의원의 공도 있겠고. 예. 근데 김창준 의원이 현역을 했던 게 벌써 20년도 훌쩍 전이에요. 훌쩍 전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물론 BTS가 큰 역할을 했죠.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원래 이게 뉴욕이나 LA나 아틀란타 빼고 대부분의 방금 말씀하신 노스다코타 이런 데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인은 딱 3명이 있었 2명이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은 김정은이고 한 명은 싸이라고. BTS를 알게 하면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생긴 한국 남자도 있구나. 잘생겼구나를 알았다고 하는데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저희 지금 현재로는 이제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4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죠. 예, 민주당 2명, 이제 공화당 2명인데 이제 영킴 의원이 저랑은 이제 워낙 친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이 현직일 때 그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때부터 이제 친한데 지난번에 가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한국이 힘들었을 때 의원님이 열심히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데를 자기네가 요즘 질주하고 있다고 참 의원님이 파운더로 참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90년도 초반에도 사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도 사실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삼성 제품들은 저 구석에 먼지 쌓인 대로 그대로 있고 싼 맛에 사고 싼 맛에 사고 앞에는 주로 뭐 소니, 패나소닉만 쭉 있을 텐데 그래도 김창준 의원이란 최초의 코리안 아메리칸 컨그레스맨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도 빛이 난 거고 그때 현대자동차도 사실 현대차도 제가 미국에 있을 무렵이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 세컨차로 썼는데 요즘에는 세컨차 아니라 그냥 버스카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네. 그 지금 말씀 중에 자꾸 로비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로비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미국에서 쓰는 로비라는 단어의 느낌과 한국에서 쓰는 로비라는 단어의 느낌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로비의 중요성이라는 얘기도 이 제 입으로 하면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헌정회에서 그 좀 많은 의원님들이 전직 의원님들이 한국에 자기네도 정식으로 미국 같이 그 로비스트 그런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그런 게 따로 없어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로펌에서 로비들을 많이 하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이런데 그래서 고액 임금을 받죠. 네,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로비스트
기업들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따요. 그렇죠. 네, 라이센스를 따서 대부분 이제 전직 의원님들은 자기네가 주로 이제 그 입법 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법 통과되는 거를 누구보다 그쵸. 잘 아니까 그런 식의 로빙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이제 로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로비라는 게 참 보통 뒷돈 받고 뭐 이런 걸로. 엉뚱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느낀 게 뭘 해주면은 뭐 사람들이 그걸 갖고 뭐 돈을 받는다 그래서 왜 이거 그냥 소개시켜 주는 건데 왜 그걸 갖고 그러니까요. 돈을 받아야 되냐고 제가 조금 의아해서. 왜냐하면은 미국에 옛날에 이제 저희 언니도 정식으로 로비스트 라이센스를 따서 했고 저는 뭐 라이센스를 안 땄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로비스트 같은 거는 안 하지만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민간 외교 정식으로 초청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 남편을 도와서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지금 김창준 한미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이제 거기에 부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한국하고 미국의 그 로비라는 그 개념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넘어가고 네. 하여튼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뭐 네.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네. 여기까지 오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안보는 대충 무임승차하고 네. 그 우리의 역량을 전부 다 산업 발전에 쏟아 부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마우면 이제 그냥 무임승차의 시기는 된 거 아니냐. 이제 니들도 돈 내고 지하철 타라. 네. 그런데 이제 말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돈 안 내다가 갑자기 돈 내려니까 싫죠.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는 더 독하게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듣긴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뭐 사실 일본 같은 데는 더 많이 그 같이 그쵸? 방위비를 이렇게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리즈너블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리즈너블의 기준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갖고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팬들이 많긴 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식자층이라고 하는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나오는 반응이 미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만 해도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그 범죄 혐의가 가벼운 것들도 아니다. 그렇죠. 심지어 내란 선동이다. 네. 아니 미국 사람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왜 여론조사하면 왜 저 사람 지지 여론이 더 높아? 그렇지.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우스갯소리로 내가 8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데뷔하라는 책을 썼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의원님 하나 더 쓰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유 이제 됐다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가 괜히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점이 좀 우려는 되지요. 우려는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의 정책은 프로 비즈니스고 좀 바이든 정책은 그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퍼주기랄까 이렇게 뭐 많이 그러니까 이 정책이 아무래도 민주당의 정책이 따로 있고 공화당의 정책이 따로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긴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뭐 정책을 떠나서 그 개인의 그런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소지가 있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건 염려는 되는데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또 사람이 좀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예. 뭐 그 혐의야 뭐 재판 해봐야 알겠죠. 네. 근데 뭐 익히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네.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아마도 그리고 특히 내란 선동 같은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네. 그거 다 봤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본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트럼프가 좋아. 이 심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 주장으로는 트럼프는 거기에 뭐 인보브되질 않았다. 뒤에 배경에 네. 트럼프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네.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 예. 여부는 법정에서 가리라 그러고 법정에서 가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미국인들의 심리가 전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참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렇게 건전한 거 보면은 대단한 그 저력을 갖고 있고 네. 하여튼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계속 지금 심판을 받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아니 재판을 받고 근데 있으니까 예. 재판을 받아도 별로 영향이 없더라고요. 아니 뭐 네. 그 계속해서 재판 뭐 기소 단계에서 또 재판 단계에서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데 계속 여론조사가 뭐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계속 트럼프가 앞서는 게 더 많긴 예. 하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인들의 예. 심리가 궁금했는데 딱히 똑 부러진 답은 안 주시네. 그렇죠. 저도 뭐냐면 이제 저희 백그라운드는 이제 공화당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늘 의원님들 모실 적에도 민주당 공화당 3명씩 꼭 이 바이파르티슨으로 해서 딱 하는 게 뭐냐면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네. 그럼 다시 좀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제 좀 네. 젊은이들에게 네. 사실은 여성 기업인으로서 성공했고 미국의 AT&T 그러면 뭐 세계화 시대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뭐 한국으로 말하자면 KT죠. 뭐 한국통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엄청 뭐 크죠. 예. 정말로 이 작은 기업이 그 회사와 파트너십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뭐 큰 기회인 거고 그 네. 자체로 이미 뭐 성공한 기업인이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경력을 부러워하는 또는 그 경력을 담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예. 사실 뭐 성공하셨다고는 하지만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선들 뭐 여성 기업인이 뭐 그렇게 활동하기 썩 편하기만 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꿈꾸는 아니면은 지금 한참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여성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AT&T도 그렇지만 제가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1999년도에 제가 이제 연방정부 프로젝트들을 많이 땄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도 인구조사 그때 이제 1,5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제가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CBP라고 커스텀 보더 프로텍션이라고 국경 지키는 보안 하는 사람들 뽑는 광고도 했고 해안 경비대 사람들 뽑는 하여튼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사실 솔직히 요즘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좀 한국 여성들이 그전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담대력이 있고 좀 옛날에는 뭐든지 좀 여자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다소곳하고 뭐 남자들보다 이렇게 좀 앞서가지 말아야 되고 한 발 뒤에 물러서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서 거의 5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거의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려운 일들을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럼요. 예. 그런 걸 느끼고 그다음에 뭐든지 좀
저는 사실 그 17살 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할 때 미국에 가서 정말 그냥 저도 그냥 맨땅에 뭐 네, 그 맨땅 헤딩하면서 헤딩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든지 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할 적에 그냥 하지 말고 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연방 정부 그 사실 한국 그 아시안계 여성이 네. 그런 큰 프로젝트를 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 때 그렇겠죠. 제가 그거를 여러 개를 땄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준비를 잘해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정부 그렇죠. 프로젝트를 따려면은 그런 그 서티피케이션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스몰 비즈니스 서티피케이션도 갖고 있고 마이너리티 그런 것도 갖고 저는 그런 거를 하는데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때가 왔을 때 미리 준비된 네, 자가 미리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늘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게 저한테 이제 늘 얘기했던 게 자기도 사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런 뭐 이렇게 찬스가 왔을 적에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날아가는 찬스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찬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그 지역구가 새로 하나 생겼을 때 때는 이때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도전을 했다는 여기 거예요. 무주공산이다. 네. 딱.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딱 그때 이게 나한테 정말 찬스다. 그거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잡아라. 왔을 때 그걸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 연방 그 저기 프로젝트를 할 적에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늘 얘기한 게 준비를 꼼꼼히 해놔라. 미리 그래야지 해놔라. 미리 해놔라. 그래야지 때가 됐을 때 딱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게 참 잘 들어맞아서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그렇죠. 하여튼 동양 여자로서 그 연방 정부 프로젝트는 제가 하여튼 제일 많이 따서 했던 것 같아요. 연방 정부 프로젝트는 동양 여자가 아니라 그냥 보통 미국 남자들도 딱히 그거 하나 따면은 그냥 사업체 하나 발딱 서는 거죠, 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그리고 이런 미국은 그런 마이너리티들 이렇게 저희 같이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양 여자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티피케이션 미리 제가 이렇게 받아놓으면 그렇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적인 얘기를 잠깐 거쳤다가 공적인 얘기로 돌아갈 건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안진영 대표가 말하자면 형부가 유명한 분이죠. 네. 우리 가왕 조용필 씨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언니는 돌아가셨고. 네. 근데 형부는 지금도 요새 자주 가끔 인연. 네.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네. 김창준 의원도 못 본 지 오래됐지만은 조용필 씨도 요새 대중들의 시야에서 잘 안 보인 지 꽤 됐어요. 형부는 이제 계속 공연을 하시고 계시고 네. 예, 연말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도 잠실에서 네. 공연 크게 하셨고 그 5만 명 네. 그 운동장에서 야, 아직도 하셨고 5만 명. 아직도 형부는 주로 라이브 쪽에서 많이 하시고 올해는 이제 마지막으로 20집 마무리 지시느냐고 20집. 예. 와, 20집. 예, 어마어마하죠. 네. 예. 자, 조용필 씨를 거쳐서 사실은 언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언니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로비스트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로비스트라는 게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게 네. 제가 만약에 이 직업을 그만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게 로비스트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네. 저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그리고 기사에는 쓸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과정을 알면은 이게 어느 단계에서 이 의견을 입력하면은 이게 법안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 법을 고치고 싶으면은 어느 단계에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반영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죠. 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그걸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보통의 경우 한국에서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돈을 받고 하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로펌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네. 속해 있으면 모를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개별적인 법안은 그렇고 이거를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면은 네. 개별적으로 이제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에 대한 정책이 있고 음. 일본에 대한 정책이 있고 중국에 대한 정책이 있고 때론 이 모든 게 한 묶음이고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결국 로비를 하려면 어쨌거나 결국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일본은 이 돈을 안 아끼더라.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이 돈을 아끼냐. 사실은 그런 어떤 언니도 그랬었고 그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일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서울에 앉아 있는 저도 그 답답함을 느낄진데 얼마나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겠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국회의원일 때 늘 얘기하시는 게 한국은 정말 그런 걸 너무 안 한다. 로비 일을 안 한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거의 국회에 주둔해 있을 정도로 자주 찾아와서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너무 한국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한국 대사관도 보면은 로비스트들도 써서 그런데 이제 돈도 줘서 그분들이 좀 가서 이제 하긴 해요. 국회의원들도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예,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 바뀌긴 대사관들.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는 이제 주로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로비를 했는데 그 당시 언니는 이제 로비 큰 뭐 그레인 컴퍼니라는 그런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런 데서 이렇게 로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게 기업도 그렇고 뭐 삼성도 지금 보면은 로비스트 큰 로빙 컴퍼니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당연히 많이 삼성도 쓰겠죠.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이분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미국에 진출을 하려면은 사실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큰 마켓이 미국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데를 잡으려면은 정말 센 그렇게 로비스트를 안 쓰고 어떻게 저기 인텔하고 비슷한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끝나고 그러니까. 나왔을 적에 그런 로비스트 회사에서 많이 오퍼가 왔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한국계니까 좀 이 사람을 잡으면 한국적 일을 좀 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99년도, 2000년도 초니까 좀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워낙 토목공학을 해서 그런 거를 워낙에 좀 싫어해서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계속 지금 2019년부터 하고 계시지만은 전직 의원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불러서 그리고 기업들하고도 연을 맺고 그리고 또 그들과의 우리 창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그 자체로 큰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뭐 우리가 돈 주고 로비스트를 쓰지 않아도 이 분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맺고 그럼요. 인프라를 쌓는다는 게 그냥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끝나고 그렇죠. 가면서 뭐 서로 헉하고 그러면서 bye Jennifer, 뭐 bye Jay. 지금도 뭐 늘 연락하고 이메일 보내면 금세금세 답변 오고 뭐 what can I do for you,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what can I do for your country 뭐 이러니까 너무 뿌듯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좋은 거는 저희 남편이 유일하게 그 전직 국회의원 협회 멤버잖아요. 거기는 포머 멤버들만 이제 멤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우리랑.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브로치가 굉장히 큰데 네. 그게 마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마크입니다. 네. 백악관 마크 비슷하게 생긴 막 네, 독수리가 국회.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은 국회의원 마크 핀이 따로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스파우스 핀이라고 부인들이 차는 핀이 돼서 국회의원의 네, 배우자들 핀. 브로치.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차고 들어가면은 국회 들어갈 때 다 경례 붙이고 이거 통과. 저 가방 검사도 안 안 하고.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국회 들어갈 적에는 지금도 늘 해요. 예. 그러면은 뭐 사실 예. 저도 의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따 까다롭더만. 맞아요. 요새는 더 까다로워졌죠. 예. 그러면은 그냥 네. 그 배지 하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예. 그 의회 안에서의 활동 폭도 훨씬 네. 커질 수 있고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IMS의 안진영 대표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